안녕하세요. 디지털 톡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글 문서 만들기 첫 시간으로 기본적인 화면 구성과 아주 간단한 글자 모양, 특수 문자, 한자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글을 처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요. 저는 한글 2022 버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들어오셔서 새 문서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문서가 열어지게 됩니다. 우선 한글의 화면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제일 위에 줄에 보시면 빈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입력되는 제목 표시줄이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문서로 나오죠. 여기에서 내가 문서를 만들고 저장을 하시면 내가 저장한 파일의 이름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파일, 편집부터 도구까지 메뉴 표시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메뉴 표시줄을 이용을 하셔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뉴를 기능적으로 묶어 놓은 이 메뉴를 클릭을 해서 하위 메뉴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메뉴 표시줄을 클릭을 했을 때 아래쪽에 나타나지는 요 부분, 이걸 뭐라고 하냐? 기본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자, 이 기본 도구 상자는요, 메뉴별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아이콘으로 표시해 놓은 곳으로요, 작업 내용에 따라 상황별 메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즉, 보기를 눌렀을 때, 메뉴 표시줄에서 입력을 눌렀을 때, 서식을 눌렀을 때, 각기 다른 기본 도구 상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도구 상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작은 모양의 아이콘과 또 이런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줄을 뭐라고 부르냐? 이 줄을 서식 도구 상자라고 부릅니다. 이 서식 도구 상자는요, 자주 사용하는 서식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아이콘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하고요. 굳이 메뉴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자주 쓰는 기능들이 모아 놓았기 때문에 글자 모양, 크기, 간단한 글자의 속성, 그리고 문단의 정렬 등을 여기에서 바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빈 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빈 문서, 바로 이제 문서의 목록이죠. 열려있는 문서 탭의 이름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문서를 하나만 열어서 빈문서 1이 보여지는데요. 옆에 있는 더하기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열면 빈문서 2, 그리고 저장을 하면 빈문서 대신에 내가 저장한 이름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래쪽이 문서 탭 목록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 새로운 문서가 필요하다, 문서 탭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새 탭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기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보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제일 왼쪽이 쪽윤곽, 쪽윤곽을 누르면 여백을 볼 수 있는 쪽윤곽이 나타나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쪽윤곽을 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게 폭맞춤이고요. 화면에 폭의 기준을 맞춰서 딱 정렬을 하는 거고요. 쪽맞춤은 화면의 한 페이지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쪽맞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확대 축소하는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서를 편집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용하실 예제, 요 예제이고요. 자, 요 예제를 가지고 글자 모양, 그리고 글자 크기, 글자의 속성, 특수 문자, 한자 입력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 아카데미 이 부분을 내가 글자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하고 싶고 색깔도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면 블럭을 잡으시면 됩니다. 블럭을 잡으실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에 클릭을 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 포인터를 그 줄이 왼쪽 앞에 두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화살표가 됩니다. 이때 클릭을 하셔도 그 한 줄이 블럭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블럭 잡고 싶은 부분의 첫 번째 글자 앞에 커서를 찍고요.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블럭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블럭을 잡아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메뉴를 보실 수도 있고 메뉴 표시줄 서식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메뉴 표시줄 서식을 클릭을 해봤고요. 서식을 클릭하고 살짝 아래쪽 부분 여기 보시면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자의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기준 크기가 10이고요. 글자 모양 함초롱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크기를 변경을 해볼 건데요. 글자의 크기를 16포인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이 기준 크기 옆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꺽쇠 보이시죠? 요거를 꼭꼭꼭 누르셔서 16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기준 크기 숫자 옆쪽에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꺽쇠가 있습니다. 눌러서 16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혹은 숫자가 있는 뒷부분에 클릭을 해서요. 기존에 있던 숫자를 지우시고 16을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바꾸셨고요. 이번에는 글자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자의 모양이 함초롱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가는 꺽쇠를 클릭을 하면 글자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체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별한 글자체가 있다 하시면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휠을 이용을 하셔서 위아래로 내려가도 됩니다. 혹은 오른쪽에 보시면 스크롤 바가 있습니다. 이 스크롤 바를 클릭을 한 상태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주셔도 되고요. 위로 올라가는 꺽쇠를 꼭꼭꼭 아래로 내려가는 꺽쇠를 꼭꼭꼭 누르셔도 글자의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글자 모양을 하나 찾고요. 저는 글자의 모양은 한컴, 소망, 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글자의 모양 한컴 소망비로 바꿨고요. 이런 모양 한컴 소망비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글자의 모양이 아래쪽에 미리 보기 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글자의 모양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모양도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장평과 자간이 있습니다. 장평은 글자의 세로 크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가로만 조금 더 조절을 하실 때 장평입니다.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요. 12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세로 크기는 그대로 가로가 약간 넓적하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평 아래쪽에 보시면 자간이 있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띄울 때 혹은 붙일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간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간을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자와 글자의 사이의 간격이 조금 띄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속성 부분에서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진하게, 두 번째 게 기울임. 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그 버튼 위로 올려보시면 아래쪽 풍선 도움말에 이 버튼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진하게를 눌러볼 거고요. 그러면 글자가 조금 진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글자에 그림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겨진 걸 미리 보기 창에서 보실 수가 있죠. 그림자를 없애고 싶다 하시면 그림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림자 대신 양각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의 크기, 모양, 속성을 바꿨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글자 색깔도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 색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꺽쇠리 누르셔서 원하시는 색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원하는 색이 없다 하시면 색깔 옆에 보시면 꺽쇠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면 테마 색상표라고 나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테마를 선택을 하시면 거기 안에 있는 색깔 중에 마음에 드시는 색깔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의 색도 바꿔봤고요. 자, 이대로 설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모양을 변경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블럭을 잡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블럭을 잡고 메뉴 표시줄 서식에 글자 모양에서 글자의 모양, 그리고 글자의 크기, 속성 등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블럭을 잡아 볼게요. 참가 대상 참 앞에 커서를 찍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제일 마지막 글자인 홍길동 뒤를 커서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블럭이 잡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뉴 표시줄 서식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글자 모양이 나타나지게 되네요. 여기에서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크기 11포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모양도 다른 글자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설정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글자의 모양이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요, 문자표, 즉 특수문자입니다. 키보드에 없는 특별한 문자를 입력을 하고 싶을 때 넣으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메뉴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우스, 세 번째는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인 AI 인공지능 여기 앞에 특수문자를 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커서를 내가 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커서를 찍어 놓고요. 자, 메뉴 표시줄 입력을 클릭을 해주세요. 메뉴 표시줄 입력을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서 문자표라고 있습니다. 이 문자표 아래에 있는 꺽쇠를 누르고요. 문자표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런 다양한 문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용자 문자표 중 기호 2를 눌렀고요. 이 기호 2에서 내가 넣고자 하는 문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넣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특별한 문자가 들어가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넣어 볼게요. 제목의 뒷부분에 커서를 찍고요. 자, 메뉴 표시줄 입력 문자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문자표를 하나 넣었어요. 똑같은 문자를 넣으실 때는 굳이 문자표 아래쪽 꺽쇠를 누르지 않으셔도 문자표 위에 있는 요 당구장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똑같은 문자가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표를 이용을 하는데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문자표를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전 통보 없이 사 앞에 여기에다가 특수문자를 넣고 싶어요. 자, 여기에 커서를 찍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커서 있는 위치에 마우스를 그대로 올립니다. 자, 마우스를 이동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문자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처럼 문자표가 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영역에서 기호 2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서 특수 기호 및 딩백 기호에서 내가 넣고 싶은 문자를 하나 찾아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모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넣기를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 문자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메뉴 표시줄 입력에 문자표로 넣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표를 넣고 싶은 부분에 커서를 그대로 두고 마우스 오른쪽 문자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전화 앞에 여기에도 특수 문자를 넣을 건데요. 커서를 놓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면서 F10입니다. 자, 컨트롤 F10 문자표 들어가는 단축키고요. 이렇게 컨트롤 F10을 누르셔도 문자표가 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호 2에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표를 넣는 방법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메뉴 표시줄 입력이 문자표, 두 번째는 마우스 오른쪽 문자표, 세 번째는 컨트롤 키 플러스 F10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나는 이게 제일 쉽다 하시는 방법으로 문자표를 계속 입력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우스가 쉬워서요. 마우스에서 이렇게 문자표를 하나 더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요. 글자의 모양, 크기, 색깔 등을 바꾸는 글자 속성을 바꿔봤고요. 문자표도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넣어놨던 글자 중에 특정한 글자를 한자로 바꿔보겠습니다. 한자로 바꾸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육 뒤에 커서를 찍고요. 메뉴 표시줄 입력입니다. 메뉴 표시줄 입력에서 한자 입력이라고 있어요. 자, 오른쪽 끝에 보시면 한자 입력. 자, 이것도요. 꺽쇠 누르고 한자로 바꾸기 누르면 이렇게 한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바꾸실 때도 한글을 바로 한자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입력 형식에 앞에는 한글, 앞에는 한자, 뒤에는 한글, 혹은 앞에 한글, 뒤에 한자. 이렇게 한글이 위로 올라가기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입력 형식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입력 형식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앞에 한글, 뒤에 한자가 나오게 입력 형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버튼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한자가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자를 입력하는 첫 번째 방법은 메뉴 표시줄 입력의 한자 입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여기에 한자로 바꾸고 싶은 부분 글자 뒤에 커서를 찍고요. 키보드에 보시면 한자라는 키가 있으실 거예요. 한자라는 키를 누르셔도 이렇게 한자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시는 한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바꾸기 하시면 이렇게 한자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서 바꾸는 거였고요. 세 번째 방법은 바꾸고 싶은 글자 뒤에 커서를 찍고요. 한자로 바꾸고 싶은 글자 뒤에 커서를 찍은 후에 키보드에서 F9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F9를 누르셔도 한자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한자를 찾아서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 시간 설명드렸던 거는요. 글자 모양, 그리고 특수문자인 문자표 입력하는 방법 3가지, 그리고 한자를 입력하시는 방법 3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한글 문서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 중 하나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또 이용하고 싶으실 때 활용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단 모양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